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먼저 대장주엔 꼬리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에는 BHI가 들어와 있고요. 현대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꼬리주에는 노타, 원익홀딩스가 들어와 있네요. 자, 먼저 BHI,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원전. 우리가 이제 뭐 한 2, 3일 전부터인가 좀 지켜봐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원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어요. 네, 이틀 전 인사이트 Q에서 저도 모르게 답변을 적고 있었는데 그 답변의 뉘앙스와 그 선호도가 원전,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방산 이 순으로 제 마음속에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STX 엔진과 대한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BHI는 인사이트 Q에서 선정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추세선을 그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추세 저점에서 그리고 60일선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그리고 이틀 전에 12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평행한 선을 하나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또 평행한 선을 위로 하나 올려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분명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해 보시고요. 요즘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2, 3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실제로 8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도 추세선 긋는 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그 다음으로는 심화학습을 해야 되겠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젠가를 살펴보시고요.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추세의 고점이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나도 함께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 나도 함께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때가 매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매도할 때에도요.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을 때 동반 매도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드릴 테니까요. BHI는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는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꿈틀꿈틀대더니 오늘 11%대 상승 흐름. 왠지 상당히 무거웠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률을 보여준 거 정말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은 기세의 첫 시작부터 시작을 했던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번 주 초반부터 짚어드렸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세가 전염이 돼서 현대차, 현대그룹의 전반적인 수급까지 몰리게 된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쭉 현대그룹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무벡스, 뭐 현대차, 현대건설까지 정말 이 정도면 현대에서 상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움직인 건 아무래도 자동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겉으로는 뭐 관세 해소라든지 아니면 수출 회복 기대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은 오늘 조금 다른 이유로 반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덜 오른 안 무서운 섹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대답한 곳은 자동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현대차가 보여준 건 단순한 신고가가 아니라 기세의 전환점이다라고 방향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를 했고 소급 적용까지 하면서 완성차 수익성에 걸렸던 가장 큰 부담이 풀리게 된 시점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호재가 아니라 현대차가 다시 글로벌 경쟁력 테이블에 앉는 순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AI와 로봇에 쏠려있던 시장 자금이 바로 실적이 바로 앞으로 보이는 업종으로 돈이 이동했다라는 점입니다. 반도체와 AI는 여태껏 좋았고 좋았지만 변동성 또한 컸었고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다시피 확신은 있지만 방향이 좀 안 움직여주는 그런 애매한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제일 덜 움직이기도 했고 실적도 좋은데다가 정책도 좋고 관세 리스크까지 해소가 됐다. 심지어 밸류도 지금 저렴한 가격에 있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안전한 성장이다라고 기세가 전염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의 미래 전략 또한 오늘 수소 생태계 강화 소식도 함께 나와 주었습니다. 에어 리퀴드와 글로벌 수소 협력 확대. 이거는 현대차가 단순한 내연기관 회사가 아니라 수소와 전기 자율주행까지 모두 걸고 가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임을 다시 증명해준
보여준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방향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시면 역시나 전고점을 모두 다 돌파하고 신고점으로 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꼬리가 짧고 아직까지 나는 더 올라갈 수 있어라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의 신고가, 즉 목표가보다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따라오게 될 나중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을 기회로 보시는 방향의 첫 전환점이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격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가격대, 이제는 올라가는 구간마다 신고점을 갱신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30만 원대를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 이어서 어떤 종목들 따라올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방 산업이 움직였다면 부품주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좀 체크하는 시간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허반석 파트너가 상당히 강조했던 하루를 총틀어서 뭐 대장주, 꼬리주, 간심주까지 노타라는 종목으로 다 채웠었는데 네. 정말 그때부터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노타는 예고편으로 이제 내일이면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옵니다라고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 날 수요일입니다. 그날 공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분봉 차트를 열어놓고 물량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 정도 물량에서 이렇게 반등이 시작됩니다라고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수요일 날의 차트 흐름들을 보면요. 여기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을 하면서 결국엔 이 정도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33분 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보신다면 노타 어느 정도 물량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수급적인 면들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기타 법인에서의 매도가 조금 나왔는데요. 128만 주, 14만 주, 12만 주에 대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총 365만 주 중에 이 정도 수준의 물량 소화 이후에는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 차트 흐름에서 추세 저점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나서 이때 1개월 물량 소화가 일어난 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세선을 올려보면요. 이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매물벽을 소화하면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고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11월 3일 상장할 당시에 유통 주식수가 29% 내외였습니다. 1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17%인데요. 그중에서 절반가량이 소화가 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홀딩하는 물량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이맘때까지 유통 주식수가 46%로 제한적입니다. 50%가 안 되는 유통 주식수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 품절주의 대열에 반영이 되고 있고, 노타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결국엔 클라우드,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고성능의 AI 서비스를 휴대폰, IoT, 자동차 등등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말기에서 고성능 AI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경량화 시켜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퓨리오사 AI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이 AI 경량화, 최적화 프로그램을 협업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I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 1차 목표가는 48,000원, 2차 목표가 53,000원 제시해드린 바 있고 현재도 포트에 편입 중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타의 흐름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는 원익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집중을 좀 하셨는데 정말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온 이후에 눌림목 이후를 또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강했던 흐름, 오전에는 강했다가 오후에는 좀 아쉽게 마감됐던 로봇주들이 다음 날 다시 한번 기세 있게 상승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한 로봇들이 또 아침에 움직이다가 오후에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꼬리주로 나우 로보틱스를 설명하면서 그렇죠. 오늘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기회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유효한 관점입니다. 이 AI와 로봇 테마의 이막이 열리게 되면서 이번에는 어디가 먼저 움직일까가 핵심이었는데요. 그 중간에서 첫 번째가 로봇이었고 그게 이제는 자동차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원익 계열사는 단순하게 로봇팔만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로봇팔, 스마트 팩토리 이러한 단순하게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화 솔루션까지 가진 기업입니다. 요즘 시장의 핵심 축은 AI에서 로봇에서 로봇 자동화까지 세 가지가 좀 하나로 이루어지는 구조인데요. 가장 빨리 반응하는 종목군이 로봇 자동화 종목인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설비와 특수가스 기반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모멘텀 상으로는 로봇에만 지금 집중하고 계시지만 반도체 소재나 설비 라인이 가장 튼튼한 기업이 또 원익 기업이기 때문에 HBM과 패키징 투자 확대로 반도체 설비 투자 사이클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원익홀딩스는 안정적 실적까지 좀 제대로 쌓아가고 있는 기업이다. 즉 로봇과 반도체 설비 두 개의 기둥을 가졌다라는 포인트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세 있게 달리던 종목인 만큼 기세가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좀 더 기회로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저희가 25,000원대부터 제가 이 종목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급하게 떨어졌었던 구간인 시가 3만 원대 라인까지 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와 준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가격 기준으로 보신다면 28,350원대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면 25,000원대 지켜주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자, 이 구간을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보시고 우리가 목표가는 동일하게 32,500원을 더 넘어서는 신고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다음 주에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지 두 분에게 답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요즘 정말 잘 달리고 있는 현대차 52주 신고가 달성해 버렸네요. 그렇다면 조금 전 살펴봤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 랠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랠리는 예스 이어진다. 자율주행과 로봇을 좀 집중해서 보자. 박지훈 파트너도 역시나 예스 이어진다. 경량화 관련해서 좀 지켜보자. 자, 그렇다면 탑픽주는 어떤 종목들로 골라오셨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현대무벡스를, 박지은 파트너는 현대공업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박지은 파트너의 현대공업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하면은 지금 로봇하고 좀 관련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경량화 관련해서 지금 집중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시장 특성상 계절 패턴이 대형주에서 중형주, 중형주에서 또 중소형주 이렇게 기세가 확산되는 전염되는 구조를 늘 말씀드려왔었었고 네. 자동차 종목들이 생각보다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부족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오늘 방향을 잡아준 만큼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공략해볼 수가 있겠다. 그중에서도 가장 탄력성이 좋은 현대공업을 들고 왔는데요. 저는 이번 랠리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업종에 들어온 수급은 단순한 테마적인 테마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업황 개선 호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대장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세 인하랑 그다음 수출 환경 개선이에요. 이건 현대와 기아에게 위험 회피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과 수요가 동시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다. 두 번째는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점유율 상승입니다. 완성차가 항상 먼저 반응을 하고 부품사는 1,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실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동차 섹터의 계절적인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부터 연초에는 항상 대형주에서 중형주,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이 계절상의 특징 그리고 또 우리가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여태 다 대형주, 중형주, 중소형주까지 확산이 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이 전형적인 흐름은 이번 자동차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품주의 차례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고요. 경량화를 키워드로 꼽은 이유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시대가 열리면 열릴수록 차량 경량화와 내장재 그리고 모듈 기업들의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미래 성장성과 산업성도 좋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부품 그리고 내구성에 대해서도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경량화를 키워드로 꼽았고요. 이 키워드에 좀 맞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현대공업이 아닐까. 현대기아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매출이 또 바로 반영이 되는 구조이기도 하고 경량화
공장화 내장재와 시트 부품은 전동화 시대의 확실한 필수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종목 특성상 좀 낮은 시가총액과 탄력성이 좋은 만큼 그리고 또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부품주 랠리를 첫 파동을 좀 열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부분은 제가 이후에도 현대공업을 설명할 일이 있거든요. 그때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허반석 파트너의 현대무벡스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로봇도 로봇이지만 최근 들어서 현대하면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의 FSD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고 네. 유저들 사용하시는 분들의 영상이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운전을 꽤나 잘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너무 잘한다라는 평가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꽉 붙들어야 되는 포인트는 자율주행보다도 로보틱스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여러 가지 로봇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로봇은 가장 빠르게 실적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는 산업 로봇. 공장의 현장에서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인간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산업재해로부터 위험성으로 노출될 수 있지만 로봇은 배터리만 갈아 끼우게 된다면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와 이익률 향상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빨리 투입될 수 있는 곳이 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입니다. 공장 안에서 완성된 물품들을 옮겨 담기도 하고요. 재료를 옮겨주기도 하고 부품을 공급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곳이 현대무벡스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실적 기반의 물류 로봇, 실적 기반의 산업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곳이 현대무벡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현대무벡스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평행한 선을 위로 하나 올리고요. 추가적으로 위로 하나 올려본다면 어디서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오는지가 한 차례씩 반복되고 있다는 모습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선 안에서 어디서는 저항이 나오는데 어디서는 지지가 나오는 반복되는 교차점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어디서는 저항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60일선과 함께 추세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높여볼 수 있더라. 이제는 거래량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거래량이 최고점까지 터지지 않은 구간에서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신뢰도 있는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터졌을 때는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구나. 지금은 그 정도까지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현대무벡스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룹주들이 열심히 먹거리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현대, LG, 두산. 자, 이 중에서 시너지 1등 보여줄 그룹은 어디일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바로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삼성그룹을, 박지훈 파트너는 LG그룹을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종목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허반석 파트너는 삼성그룹의 1등하면 바로 삼성전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LG이노텍을 선택해 주셨네요. 자, 먼저 박지훈 파트너, LG이노텍. 며칠 전에는 이제 LG전자 관련해서도 또 수익이 상당히 또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LG이노텍으로 눈을 잠깐 돌리는 걸까요? LG전자 공략이 가능했던 가격대를 계속 짚어드렸었고 제가 네. 상승하기 전부터 계속 너무 매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또 강한 상승이 이어서 흘러주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LG이노텍 그 다음 기세에 이어받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LG
LG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던 LG전자, 삼성이 날아가고 현대가 날아가고 이제는 두산과 LG 차례인 것 같습니다. LG는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미래산업의 3대 축을 가장 균형 있게 확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축은 이 LG 엔솔은 전기차 배터리 쪽, 그리고 또 이런 쪽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EV라든지 ESS 배터리 모두 글로벌 1등에서 2등의 수요를 잡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 축은 AI와 전장,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있죠. AI가 TV 시장뿐만 아니라 전장 인포테인먼트, 카메라 모듈, 그리고 센서까지 완전히 새로운 성장 사이클을 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LG 화학 쪽에서 친환경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소재 등 파이프라인 확장까지 안정적인 성장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반도체 원탑이지만 그룹 시너지 면에서는 단일 축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현대는 모빌리티에 강하게 집중이 되어 있고, 두산은 원전과 수소로 뚜렷하지만 이 AI처럼 지금 모멘텀에 맞는 AI와 배터리, 화학, 바이오까지 이렇게 동시에 성장하는 그림보다는 매력도가 살짝 떨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탑픽 종목을 제가 LG 이노텍을 가지고 왔는데요. LG전자는 제가 공략했던 가격대만큼 많이 올라와 주었고 추가적인 상승 범위를 짚어드렸기 때문에 또 당장에 보셔야 될 종목 소개시켜드리는 게 좋겠죠. 애플과 전장 카메라 모듈 캐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도 실적 가시성 또한 확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동차 전장 수요 폭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환율과 단가 그리고 수주 구조까지 모두 개선이 되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LG그룹의 AI와 전장 중심 시너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고요. 일봉상 보시게 되시면은 굉장히 높은 구간 같으나 이제서야 이전의 평균적인 가격대 LG전자를 설명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가격대를 회복해주는 자리에 있다. 주봉상 보아도 이전의 지지선들을 넘어서서 이전의 저항 가격들까지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주는 흐름이다. 이 종목 역시 30만 원부터 32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어 보이고요. 이 상승하는 가격 돌파해준다면 이어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LG 이노텍 집중해보자. 여기까지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 파트너는 삼성전자를 꼽아 주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또 이야기도 해주셨고, 삼성 관련돼서는 최근에 삼성전기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요즘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신규로 진입하자라는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아, 네. 네,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열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그럼 주봉을 띄워놨을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 구간에서는 아무도 안 살 때 사셔도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보유자 영역이다. 보유자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수익률 극대화를 도전해 보셔도 좋을 만한 위치지, 이곳에서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삼성전자를 나는 사서 저 달나라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투자법은 저의 투자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아니다. 보유자 영역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자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그 외에 하이 밸류 체인 중에서 버닌 테스터나 아니면 칩 테스터나 후공정 쪽 섹터에서 YC라던가 아니면 프로텍이라던가 이런 쪽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드리면서, 왜 그런가? HBM 시장에서 뒤처진 삼성전자는 사실상 DDR5 그리고 이어서 GDDR7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느냐고 HBM에서 뒤처진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키워드를 로봇으로 잡아보면요. 로봇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자율주행이 고도화될수록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느냐? 자동차 제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카메라 대수가 많아지고요. 라이다와 레이더 개수도 많아지더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로봇도 앞으로 고도화가 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많아지고 로봇에서 무언가 연산과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봇 안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요 비중이 로봇 가격 비중으로 최초의 로봇은 4에서 6% 정도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4% 비중, 10% 미만의 반도체 비중이 24%까지로 급증할 것이다라는 보고서에 본다면 로봇도 고도화가 될 것이고, 고도화의 핵심은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 반도체가 GDDR7과 같은 삼성전자의 직격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AI, 메모리, 서버, 자율주행, 로봇, 6G 이런 것들을 통틀어 보았을 때 삼성전자향 밸류체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과 AI 가속기의 GPU뿐만 아니라 이제 GDDR7이 그곳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삼성전자는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두고 삼성전자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저는 YC나 프로텍 같은 것들을 함께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 바로 이걸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의 빅 이벤트 FOMC가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금리 발표 이후에 최강 섹터는 어느 쪽이 담당하게 될까요?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역시나 제약바이오와 플러스 로봇이 맡게 될 것이다.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반도체 AI 인프라가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허반석 파트너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뭐 계속해서 우리가 20바, 21바까지도 잠깐 확인을 했던 것 같고 로봇도 계속해서 이제 좀 나와줬던 것 같아요. 네. 자,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 생각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날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결국엔 제약바이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의 친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달 1월 13일부터 진행된다라는 점들을 볼 때 오늘의 하락은 사실상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관련해서 독일에서 무언가 법원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라는 부분이죠. 항소법원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알테오젠은 빠르게 입장문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품목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할루자임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곳에서는 끝까지 발목을 잡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조정은 알테오젠으로부터 비롯된 촉발된 제약바이오의 한 번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런데 최근 강했던 제약바이오와 로봇이 동시다발적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는 했으나 결국엔 이는 하나의 이벤트성 차익 매물 출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제약바이오다. 제약바이오 관심 섹터에서는요. 인투셀, Y바이오로직스, 온코닉 테라퓨틱스, 알테오젠 그리고 젠백스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무벡스, KNR 시스템, 코닉 오토메이션, 나우로보틱스, 하이젠 RLM 등을 관심권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 역시나 계속해서 좀 집중해보자라는 섹터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AI 인프라 관련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송도 주인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방송을 구성하는 작가님이라든지 PD님이라든지 앵커님이라든지 조연들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회생활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인프라를 일단 보자.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 좋아야 좋은 품질을 되는 로봇들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AI 테크와 전력 인프라를 조금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인데요. AI 테크 쪽은 일단 금리 인하가 되면 성장주의 가장 큰 할인 요소가 좀 제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HBM4의 가격 인상 그리고 또 GPU 수요가 폭증하는 시점에서는 엔비디아 플랫폼 교체, 블랙웰 효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26년까지 좀 확정된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순환매가 아니라 확정된 성장이다라고 좀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TFE, 리노공업, ISC, 삼성전기 높지만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들이 바로 실적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프라와 패키징 그리고 기판 쪽 필수로 놓치지 말고 챙겨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싶은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원전과 ESS 포함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력망 재편은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국가 과제까지 된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미 개편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시급 과제로 명시를 해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력 설비나 변압, ESS 투자를 좀 본격적인 사이클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이든지 확장을 하려면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체력부터 금리 인하되는 시점에 빨리 키워놔야 된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전력 설비 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 재룡전기,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리, 뭐 원전 쪽은 뭐 한신기계, 두산에너빌리티, 일진전기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단순 테마와 종목만이 아니라 구조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